강주에 충장로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김덕령 의병장의 시호를 딴 도로명인데요. 이분이 역적으로 몰려서 명예가 회복된 게 신혼이 된 게 65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김덕령 장군이 역적으로 몰린 분도 65년 만에 명예가 회복이 됐는데 장기성서 이제 70주년이 됐는데 만시지탄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좀 즐거운 날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장지승 선생이 어떤 분이신지는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08년도에 금계리에서 출생하시는데요. 지금 금동이죠. 일남 일녀 중 장남이고요. 여동생 이제 3년 후에 1911년에 태어나신 장매성 강주 전남여고고 때 그 소녀회를 이끌었던 분이시죠. 출생터를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이사장 운영위원장님이신 황 선생님이 그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금동 97-1번지가 장재성 선생이 태어나신 곳이죠. 장재성 선생은 후손 이제 그 아드님하고 또 대화했었던 녹취록도 이제 최근에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많은 책이라든가 사진이 남아 있었지만 한국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털어갔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사진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고 때 사진이고요, 여고고 때 사진인데 몇 학년 때 사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5학년이라 하더라도 최고학년이죠. 18살의 사진인데 굉장히 호남아처럼 멋있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1916년에 강주공립고등학교를 들어가는데요. 8살에. 지금 위치는 전남일보 빌딩 자리죠. 거기 자리인데 지금 황 선생님이 학적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만은 지금 학적부가 멸실돼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속 100년사에 12회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졸업생 명단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인 대신 박옥희라든가 여동생인 장매성은 15회 명단에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학적부가 멸실됐고 또 그 졸업생 명단에 빠졌는지는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22년도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3회 입학생이 되겠죠. 3회 졸업생. 20년에 개교를 하니까. 그리고 27년도에 졸업을 합니다. 장지승 선생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출발이 되었던 성진회인데요. 26년 11월 3일 성진회 결성의 주역이셨다 하는 건 다 아시는 일이고요. 왕제일 선생이 이제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1908년생이고 장재성, 왕제일이 4년생이니까 4살 많았던 분이셔서 실제적으로 성진의 이름이라든가 하는 건 왕제일 선생이 제안했고 했습니다만은 이후에 강주학생 독립운동의 큰 줄기는 장재성 선생이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왕제일 선생이든 최규창 선생이든 전부 건국훈장이 취소되어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만은 장재성 선생은 이게 지금 남아있지를 않는 겁니다. 졸업 후에 일본 도쿄의 주호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과정이 예과인데요. 예과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26년에 만들어진 공산주의 계열의 서클 활동인 신흥과학 연구에 가입해서 활동하십니다. 29년에 이제 다시 강주에 돌아오셔서 여러분 아는 그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3달 정도 전이잖아요. 서너 달. 독서의 중앙부를 결성을 했고 강주고고 농업학교 소금학교가 각각 독서회를 결성을 합니다. 소녀회는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게 이제 독서회로 이렇게 개편이 되는 거죠. 강주고고 독서회가 어디서 결성이 되냐면 우리가 자주 가는 무등산 중머리지에서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성훈
님의 해고에 의하면 중몰입지에 올라가서 독서회를 결성할 때 장지성 선생이 이런 연설을 했다는 거죠. 노예 노릇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인이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가 결정 지을 일이지 남의 자비심에 의지할 수 없는 노릇이다 라고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혁명가를 불렀고 시행진 실기를 익혔다. 이런 애행 연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행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11월 3일 대시가 이루어졌고, 만약 그때 이런 애행 연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뭐 청년학도 따위에 창가나 부르면서 도보 행진식의 촌뜨기 시행질 하다가 쉽게 해산당하고 말았을 수도 있었는데 중물입지에서 이런 애행 활동이 큰 힘이 됐다라고 나중에 이제 최성원 님이 해고를 하고 있습니다. 29년 8월 달에 금남로, 지금 사가 금남공원 옆에 김기곤이 운영하는 학생 소비조합이 있었고, 그리고 장지성 호떡빵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호떡이었다고 그러는데 빵집이 만들어졌는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학생들의 아지트였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9년 10월 26일 날 그 장매성의 친구였던, 동생의 친구였던 박호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뭐 저는 이제 역사학도입니다만은 뭐 결혼일이 또 하필이면 10월 26일이더라고요. 이또가 격살당한 날이기도 하고 또 박정희가 총에 맞아 죽은 날인데, 아무튼 10월 26일 날 결혼식을 올렸고, 그리고 이제 11월 3일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일설에는 신혼여행 갔다 돌아오는 날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강주학생 독립운동이 11월 3일 날 일어났는데, 뭐 배경이라든가 전개 과정은 전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시위가 11월 3일 날 일어났고, 무기한 휴교가 내려졌고, 11일 날 등교한 그 다음날 12일 날 대대적인 2차 시위가 또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강주학생 독립운동이고, 그리고 강주 전국 해외까지 확대되거든요. 이 11월 3일 직후에 11월 4, 5일경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흥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흥학관에서 뭐 장석천을 비롯한 장제성 등 이 지역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학생 투쟁 지도본부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장석천은 전 조선 학생을 지도하고 강주의 조선인 학생은 장제성이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무 역할 분담을 하게 됩니다. 11월 12일 2차 시위 이후 13일 날 장제성이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강주 지방법원, 지금 5.18 기록관 언저리가 지방법원이었는데 여기서 7년을 선고받고 공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구에 복심법원이 있는데 대구 복심법원에서 4년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아시는 손병희는 대한민국 3.1운동을 총지휘했던 인물격에 해당되시는 분인데, 이분 형량이 3년입니다. 그리고 강주 3.1운동 당시에 104명이 구속이 되는데 총지휘자가 김복현, 나중에 이름이 김철이라고 불렸던 분이신데, 이분 형량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최고 형량이 3년이었지만 강주학생 독립운동은 4년형을 확정받은 거니까, 뭐 아무튼 뭐 훨씬 더 형량으로 보면은 장제성 선생이 중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장제성이 체포되고 구속된 뒤에 중해공원에 요 기사가 났는데, 문구와 면포상 경영, 학생 접촉을 기도, 강주 학생 사건 발발과 장제성 남매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있고요. 요 옆에 보면 부치는 면리원, 그러니까 그때 강주 면의 회계원이었습니다. 회계 면리원인데 생활은 뭐
요족했다, 풍족했는데, 예. 아무튼 거기 보면은 남매의 가정과는 딴판으로 남매의 그 사상은 좀 달랐다. 뭐 이런 기록이 써 있고요. 장지성 7년 언도 받았던 게 매일신보에 있는데 뭐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9일자 기록에 보면 송정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로 이송이 됩니다. 복심법원에 이제 재판받으러 가는 거죠. 장제성은 4년이고 나머지 동지들은 뭐 4년 미만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갔던 분들 때 뭐 이런 아무튼 나간 뒤에라도 더욱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장제성 선생이 추록했었던 게 기사에 뜹니다. 중해일보 34년 4월 14일자. 그러니까 4년 만기를 가득 채우신 분이 장제성 선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끝나자마자 부인과 여동생과 함께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호대학 상경과를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신흥과학 연구회 사건으로 투옥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흥과학 연구회가 26년에 만들어져서 31년에 이렇게 해산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연루되어서 이때 3년형을 또 받은 건지 이 부분은 또 연구가 또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뒤에는 조선일보 지국도 운영을 했고요. 양조장도 운영했다고 나오는데 최근에 또 그 아드님인 장상백님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그 할아버지가 운영했다 그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근데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이 사진이 지금 붙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발굴돼서 최초로 이제 세상에 공개되는 건데 43년의 사진입니다. 43년의 사진인데 29년에 결혼하셨는데 첫 장남을 43년에 낳으셨으니까 14년에 터울이 있고요. 큰아드님이셨던 분, 요 분이 지금 장상백이고 부인이신데 이분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드님 장상백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부인이시고요. 부인이시고요. 어머니시고 장외성. 예. 이게 죄송합니다. 요건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방이 되신 뒤에 이제 건준 조직부장을 맡으셨고 청년동맹 의장으로 선출되셨고 그리고 전국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는데 참여를 하십니다. 그리고 전남대표 13인 중 한 명으로 참여를 하셨고요. 남로당이 불법화된 이후에 서울 필동으로 이사를 가셨고 그리고 8월 21일 해주에서 열렸던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 체포되어서 7년형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투옥 중 최근에 지금 좀 확인됐는데요. 7월 5일 날 아마도 처형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제성은 62년에 순이 됐다가 취소가 된 게 나오는데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장 씨에 대한 취소는 공산당과 관련된 협의 때문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소은 취소 이유인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아무튼 장제성 명예회복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제성은 강조학생 독립운동의 상징 인물이고 장제성 없는 강조학생 독립운동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서 3.1운동 이후 최대 항일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장제성 없는 독립운동은 생각할 수가 없다. 장제성이 중심이 된 성진의 독서의 중앙은 강조학생 독립운동의 출발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후 42년 무등회 해방 이후에는 일고생들의 광양 피닉스라든가 이런 서클로 개성이 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 통일운동의 밑거름이 되신 분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